샤넬백이 드디어 2천만 원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올렸어요. 올려도 사실 거잖아요. 진짜 이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샤넬의 대표 가방 클래식 맥시 핸드백 기존 1,892만 원에서 2,033만 원으로 단숨에 2천만 원 돌파. 예물 가방으로 유명한 미디엄 플랫백도 1,79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2030 여성들이 많이 찾는 보이 샤넬도 이제 1,000만 원 넘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롤렉스도 올렸고 에르메스도 올렸고 프라다, 티파니 다 올리고 있어요. 왜? 한국은 명품이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나라니까요. 이른바 배블런 효과. 그래서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정설이죠. 샤넬은 오늘이 제일 싸다. 잠실 새 아파트 하나가 입주도 안 했는데 48억을 찍었다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최대 4천만 원씩 돌려받는다고요. 네, 이 아파트는 바로 잠실 르에 잠실 미성과 크로바를 재건축한 단지인데요. 요즘 아파트들 추가 분담금 때문에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긴 반대예요. 돈을 받는다고요. 무려 423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환급, 한 명당 평균 1,850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왜냐고요? 일반 분양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았고요. 분양가는 송파 최고 수준, 공사비도 최소화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청약 경쟁률 631대 1, 완판 성공. 그리고 최근 입주권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무려 48억 원의 거래. 작년 9월엔 34억이었는데 완전 미쳤죠. 조합원은 돈 받고 집값은 치솟고 게다가 스카이브리지, 수영장, 골프클럽, 교통도 잠실역 바로 연결. 이게 진짜 찐 성공 재건축 사례 아닐까요? 요즘 환율 뉴스 자주 보이죠?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6년 새해 시작하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진입. 달러가 비싸지니까 수입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불안해지고 정부도 비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한 일, 전국 세관 외환조사팀 총출동. 수출대금 늦게 받거나 수입대금 안 내는 1,138개 기업을 집중 단속. 여기엔 대기업도 62곳 포함됐고요. 이상한 외환거래 싹 다 조사합니다. 불법이면 강제 수사까지 간대요. 왜 이러냐고요? 최근 5년간 수출 신고는 했는데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온 금액이 거의 2배. 해외 자회사에 돈 몰아주고 부채 상계하고 이런 편법이 의심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은행들이 달러 예금 금리도 낮추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달러 너무 모아두니까. 우리은행은 1%에서 0.1%로 뚝. 신한 국민은행도 금리 인하 중입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달러에 베팅 중. 서학개미는 미국 주식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 팔고 나가는 중. 결국 시장은 말하죠. 원화 아직 더 떨어질 거야. 강남 새 아파트 받으려면 분담금이 무려 10억? 요즘 재건축 진짜 장난 아닙니다. 서울 개포주공 67단지 전용 53제곱미터 소유주가 84제곱미터로 갈아타려면 최대 7억 5천만 원. 119제곱미터로 업그레이드 분담금만 15억 넘어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공사비 때문이에요. 최근 3년간 공사비 13% 폭등, 원자재값, 인건비 다 올라서요. 문제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입주 시점엔 공사비 더 올라서 분담금도 추가될 수 있다는 거. 심지어 일부 단지는 펜트하우스 받으려면 분담금만 70억 원. 거기다 용적률 높이려면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올라서 조합은 이중으로 부담입니다. 이제 강남 재건축은 로또가 아니라 돈 있어야 들어가는 진입장벽.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대가 강남 아파트를 샀다고요? 정부가 조사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대출 어려운데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하는 20, 30대 많아졌죠. 이 돈 어디서 났어? 하는 질문. 이제 진짜로 조사 들어갑니다. 정부는 지금 강남 4구, 마용성 중심으로 자금 출처 조사 강화. 증여받은 건지 편법인지 다 들여다봐요. 국세청은 부모 돈 끌어다 쓴 변칙 증여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서울 경기 거래 전수조사 위법 1,300건 이상 이미 적발했어요. 특히 고가 부동산 현금 거래, 저가 양도, 사적 채무 이용 거래 이제 더 이상 안 봐줍니다. 경찰청도 전세 사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부동산 범죄 전국 단속 중 벌써 137명 송치. 이젠 부동산 시장도 있는 자만의 놀이터는 끝. 요즘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을 보이는 디저트 두존푸. 이젠 금융앱에서 재고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토스가 최근 미니앱 기능으로 두존쿠 맵을 출시했는데요. 내 위치 기반으로 두존쿠 판매처와 실시간 재고를 알려줍니다. 토스 앱 접속한 후 두존쿠 맵 검색하면 실시간 재료를 알려주는 지도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은 5,000원 쿠폰도 주고 있네요. 이 기능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토스가 추진 중인
슈퍼 앱 전략입니다. 금융 서비스를 넘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겠다는 목표죠. 현재 토스 미니 앱에 입점한 외부 서비스는 520개, 누적 페이지 뷰는 1,500만 회를 넘겼습니다. 이용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제휴업체는 비용을 줄이며 더 많은 유입 효과를 얻습니다. 결국 두쫀쿠 지도가 추가된 이유는 재미가 아니라 사용자 체류 시간과 락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금융 플랫폼은 이제 생활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청약 통장을 해지한 사람만 22만 명이 넘었습니다. 청약시장,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1년 2,800만 명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순위 가입자들의 이탈이 심각합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매년 50만 명 이상이 청약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가점 인플레이션입니다. 서울에선 당첨 최저 가점이 70점, 지방에서도 만점인 84점짜리 통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분양가입니다. 서울 분양가 평균은 15억 원 선, 심지어 비강남권에서도 24억 원에 육박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현금 부자만의 리그가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저축 유도, 공공분양 가점제 완화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의 청약제도, 과연 실수요자를 위한 시스템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재건축 상가 안 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딱 1분 만에 알려드릴게요. 예전엔 아파트 상가 이콜 노후 대비 재산. 근데 요즘은 공실 많고 분양 안 되면 조합만 손해. 그래서 반포미도 1차는 지상상가 아예 없애고 그 용적률로 아파트 더 짓기로 했습니다. 상가는 지하에만 소규모로 짓는 걸로 정리됐어요. 잠실 우성 4차는요, 상가 자체를 안 짓습니다. 아예 강서구 신안빌라, 여의도, 목동도 상가를 정비계획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상가 갈등 피하고 수익성도 지키는 전략. 조합 입장에서는 상가 짓느니 아파트 한 채라도 더 짓는 게 낫다. 지하에 상가 지으면 용적률 안 잡혀서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거든요. 이제 재건축은 상가 없는 시대. 확실한 흐름입니다. 최신 재건축 트렌드 계속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는 무섭지 않다. 서울 한강벨트 3개월 만에 다시 불붙었습니다. 정부가 작년 10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한동안 눈치만 보던 부동산 시장. 근데요, 지금은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서울 아파트값 한 주세 0.21% 상승. 전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뛰었고요. 거래는 많지 않지만 한 건 한 건이 다 신고가입니다. 예를 들어 송파 올림픽 선수 기자촌 84제곱미터 무려 31억 4천만 원의 거래. 동작구는 0.36% 올라 서울 1등. 상도역 롯데캐슬파크 L도 최고가 경신. 그리고 주목하세요. 이 불씨가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어요. 중구 관악구도 강세, 심지어 용인 수지, 분당까지 상승세가 퍼졌죠.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이제 시장은 규제에 적응했고 사람들은 다시 사는 쪽이 낫다고 판단했다. 결국 규제보다 희소성과 입지가 집값을 좌우한다는 사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세 불안, 월세 폭등, 이 모든 게 다주택자 때문일까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1만 6천 가구 수준,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말은 곧 새로 나오는 전세 매물도 확 줄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타이밍에 다주택자를 계속 규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주택자 이콜 무조건 투기꾼. 아닙니다. 이들은 전월세 시장에서 즉시 임대 가능한 주택 공급자 역할도 합니다. 집은 없고 이사철은 다가오고 전세난이 먼저 터질 수밖에요. 해외는 다릅니다. 독일은 국민 절반 이상이 임차인, 일본은 임대 물량 대부분이 개인 소유. 결론은 공급은 단기적으로도, 임대는 민관과도 손잡고, 임차인 보호는 가격 통제가 아니라 신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규제가 아니라 정확한 설계와 구조가 전월세 불안을 잡는 진짜 해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넓은 집보다 좋은 입지가 더 중요합니다. 17평 아파트가 19억, 서울 강남 대치 2단지 39제곱미터, 지난달 19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심지어 한 달 전보다 2억 원 상승. 소형이 왜 이렇게 비싸졌냐고요?
정부가 대출을 꽉 조였기 때문입니다. 6.27 대책 이후 15억 넘는 집은 대출이 거의 불가능.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집 크기 줄여서라도 강남, 서초, 송파 같은 핵심지로 몰리는 거예요. 실제로 10평대 신축은 1, 2인 가구에게 인기 폭발. 좁아도 대단지 커뮤니티에 입지가 워낙 좋으니 가격 방어력도 뛰어나죠. 심지어 경기도 분당 같은 상급지에서도 14평, 19평짜리 아파트가 10억 넘게 거래.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서울 소형 아파트 가격 지수는 10년간 64.7% 상승. 하지만 강남권은 무려 70.1% 상승. 집은 작아도 위치는 큰 자산이다. 대출 규제 속 입지 프리미엄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 방 한 칸 월세가 140만 원? 그것도 3평짜리 방 하나만 빌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서울 서초구 메이클자이, 입주권만 40억이 넘는 초고가 단지. 여기서 나온 특이한 월세 매물 하나.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40만 원. 근데 잠깐, 이건 전체 임대가 아니라 방 하나만 빌리는 동거형 월세입니다. 방 크기 약 3평. 거실 주방은 집주인과 공유했고 욕실은 전용으로 사용 가능해요. 주소 이전 가능, 붙박이장 있음. 단 조건은 여성만 계약 가능. 이게 가능한 이유? 법적으로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고 전입신고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월세가 나왔을까요? 초고가 신축 단지의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 수영장, 피트니스, 공유 오피스 등 조식 서비스까지 직장 가까운 1인 여성 가구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공간은 작아도 입지와 커뮤니티는 프리미엄. 동거형 월세, 이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 채 가진 것도 아닌데 한 채만 있어도 세금 폭탄? 이게 지금 청와대가 고민 중인 부동산 세금 방향입니다. 2026년 1월 고가 1주택자도 세금 더 내야 한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수 기준으로 종부세와 양도세가 부과됐죠. 하지만 이제는 몇 채냐보다 얼마짜리냐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10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은 세금 확 늘고 지방에 3억짜리 5채 가진 사람은 세금이 오히려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5월 9일 종료 가능성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개편될 수 있어요. 지금은 1주택자 12억 이하 양도세 면제, 10년 이상 보유 시 단기 보유 특별공제 80% 가능. 그런데 이 기준도 조정해서 12억 넘으면 양도세 부담 더 키우겠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가 1주택의 세금 강화는 이해되지만 보유세랑 양도세 동시에 올리면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얼어붙을 수도 있다. 다주택자 시대는 끝났고 이젠 똘똘한 한 채도 조심해야 할 시대. 2026 부동산 정책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은 하고 싶어요. 근데 출산은? 글쎄요. 지금 한국 청년들의 진짜 속마음 들어보셨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한국 청년들 결혼 의향 5개국 중 1위, 52.9%. 독일, 프랑스, 일본보다 높습니다. 결혼에 대한 기대감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문제는 출산입니다. 출산 의향은 31.2%로 뚝 떨어지고 계획하는 자녀 수는 평균 1.74명.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 아이 낳으면 행복해질 것 같냐고요? 무려 74.3%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근데 왜 안 낳을까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경제적 부담 느낀 비율 한국 92.7%, 압도적 1위. 그 외에도 집값 부담, 경력 단절, 미래 불확실성까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 한마디 뼈 때립니다. 돈만 준다고 애 낳는 게 아니야. 직장 문화, 경력 보장, 제도 개선이 먼저다. 결혼도 출산도 개인의 선택 같지만 사실은 사회가 얼마나 준비됐는지가 좌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부동산 거래 줄었다고요? 진짜 줄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나섰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서울시가 토지 거래 허가 신청부터 실거래 분석까지 매달 투명하게 공개. 왜일까요?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작년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매매 계약에서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 걸려요. 기존에는 30일. 그래서 거래는 계속되고 있는데 신고가 늦어지니까 거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론 작년 12월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 9,935건, 그중 78.3%는 이미 처리 완료. 서울시는 앞으로 매달 생활권별, 건축 연한별, 규모별로 실거래 분석 데이터를 서울 주택 정보마당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부동산 시장 제대로 된 데이터로 봐야 합니다. 착시 아닌 실거래로 판단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